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SNS에 공개된 사진입니다만 그 이른바 이제 김어준 씨가 K값 얘기를 했을 때 그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윤석열. 예. 그래서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이랑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쳤구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식의 레인지에서 80안 해주고 이런 문제를 또 떠나서 이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문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면 자기가 그런 집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 물론 뭐 지나가다가 만났을 수도 있죠, 서초동에서. 근데 좌우의 극단 논리에 굉장히 좀 그 몰입하는 분이야.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투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 도저히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어. 구조예요. 한국은. 그럼요. 수기로 다 하고 그냥 전광판에 있는 거 그냥 전산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치가 틀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켜보는 눈들. 각 지역구마다 지켜보는 눈들을 네. 아니 시민들을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조금이라도 거예요. 이상하면은 참관인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투개표 중단. 그럼. 딱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근데 있거든요. 그게 뭐 각 당마다 가잖아요. 그럼요. 각 당마다 가가지고 참관을 하고 두세 명씩 있는데 가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속여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컴퓨터로 뭐 이렇게 서버 그쵸, 해킹해가지고 장난을 윗소리 하는 하겠구나.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중국 있다잖아요, 중국에서. 물어보니까 대선은 이겼잖아. 그랬더니 원래 7% 이겼어야 되는데 조작해가지고 0.73%로 이기게 조작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항복 그래서 항복. 이거 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종교 같은 믿음이 정신병 집착 같은 거죠. 확증 편향. 예. 오늘도 이제 한겨레도 쓰고 이제 그 얘기를 선관위에게 썼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은 잘 모를 거라면서 선관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조선일보 등이 막 대대적으로 지난해 10월달에 7, 8월 해갖고 10월달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안이고 그거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밝힌 거는 그 당시 선관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문을 다 열어주다시피 해가지고 국정원한테 보안 점검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일부 보안 미비 실태를 발견해내가지고 이거 보완해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를 마치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브들이 막 이 침소봉대한 거를 그대로 대통령은 마치 이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 이 어떤 그 부정선거에 고리가 되는 어떤 수단을 그 사전 투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는 수개표했어요. 그래갖고 그 수개표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이 우리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못 믿어 하니까 이거를 수개표를 해야 사전 투표를 올릴 수가 있다. 이 계산을 갖고 수개표를 하자고 그래갖고 한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서 사전투표는 다 수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투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치러진 총선이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 총선이 폭망해가지고 지금 108명의 불행한 이 국민의힘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만든 이 쾌거 아닙니까 이게 이 결과가. 그래놓고서는 지금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어제 논리를 짜서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왜 말합니까? 뭐.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월 6일에 이미 나왔던 얘기긴 이미 한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1, 2, 3, 4, 5, 1, 2, 3, 4, 5다. 내 말 못 믿겠어요? 그게 1, 2, 3, 4, 5 이런 논리로 지금 그 연설 담화문을 말씀하신 대로 회심의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대통령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 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실에서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속 관리했어요. 이제 누가 그래?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 김대남이 그 말이 그 말이죠. 후보 시절부터 이제 가족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다 가족들이 나올 거예요, 김건희랑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오빠도 했고 했고 이모도 하고 고모도 하고 뭐 그 오빠가 작은 아버지도 하고 땡땡건설 저 홍보팀에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좀 했어. 시행 업무뿐만이 아니고 원래 건설 시행 업무를 대외 담당, 홍보 담당. 원래 그 사람이 이제 홍보 담당이었어.
그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홍보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니,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어. 보수 유튜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나와요. 그렇구나. 보수 유튜브도 관리를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 대통령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들을 자기들이 왕따시킵니다. 자기들이 유튜버들이 아니요, 이 윤석열과 그 비선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도 대통령실이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모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실은 기능 부전에 들어간 거지만 한동훈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그 어제 그 의원총회 하기 전에 나온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의원총회 끝나고 하려던 거였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원내대표 뽑으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탄핵 자유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은 모르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의 1분 차이로 대통령 담화가 막 된다고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엄 선포할 때도 웃기잖아요.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도 막 건너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 국무회의를 건너뛰는 것도 건너뛰는 건데 부르는 사람도 지 맘대로 부르잖아요. 김문수 왜 안 불렀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엄이 발표하는데 대정부의 공보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부 장관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 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딱 배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불렀으면 계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인 김문수는 또 안 부르고 막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엄 선포한다 이러고 가는데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사람들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몰라요 계엄을 선포하는지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 보태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현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라고 했더니 계엄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현이가 네. 그 전에 밥 먹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한다고 막 가고 있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아 그래? 넌 빠져 이 X야라고 했겠죠 아마. 넌 빠져. 이러고 정진석이 벙쪄가지고 김용현한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을 해야죠 그럼 이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김태호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최고 브레인이자 안보 전체를 설계했다는 김태호 그가 기자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안보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거고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국무위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붉어져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네,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그거 국무회의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이 얘기 뭡니까? 이거 계엄 불법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10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다스린 것이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써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대응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고성국이라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랑 고성국 씨가 고성국 KBS 나갔대? 네. 고성국 씨가 오늘 나갔어요? 오늘까지 하고? 어제 고성국이 예? 고성국. 고성국이? 아니, 나 고성국이가- KBS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싫어. 고성국. 예, 고성국 말하세요. 고성국 씨가 이 어제 이 담화를 하기 직전 밤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자기가 구속도 각오하고 있대요. 구속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쓸 거야 변론 요지서도 이러고 있다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자기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백브리핑 하듯이 백브리핑하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입장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이 시킨 거냐. 그걸 봤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고성국은 그리고 계속 이제 계엄 잘했다라고 했더만 계속 그랬죠. 고성국 대선이 TV는 고성국이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나랑 내 과 선배야 사실.
고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자가 나 이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자는 야, 참 웃겨. 이자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자가 아 고성국이? 다산보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산보임 사건으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고성국 이 사람은. 씨가 몇 학번이에요? 뭐저 한참 늦죠? 70년대 학번이죠. 예, 70년대 학번이에요. 황교안하고 아, 나이가 그래요? 같죠. 황교안. 네, 이 자는 그런 네. 자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옛날에는 운동권들이 보고 배울 이 서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외국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있던 그렇죠, 서책들을 번역해 갖고 들여오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점도 했었죠. 서점도 아, 그래요? 좀 했었고. 백산서당이라고 네, 있어요. 프레시안 아 백산소당을 했어. 네. 고성국. 그런 연결돼 있는 뭔가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고대 운동권들의 그 말하자면 구심 역할을 했던 시절이 좀 있었죠. 그리고 고성국이가? 이제 프레시안 창간에도 좀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프레시아 창간에도 관여를 기자가 했어. 프레시안 기획위원을 오래 했죠. 그 운동권을 하다가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그 무슨 연구소라고 있어요. 아 기억난다. 김영삼 정권 때 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개발연구소인가? 네, 뭐이 연구소가 있고 예. 김현철 씨랑 저기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음. 대통령 아들이랑 그때 좀 잘 나가고 그때 뭐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이랬던 맞아 때도 그랬던 있고 것 같아. 예. 청와대에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다가 음. 무슨 이상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룸사롱에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 스캔들 때문에 좀 안 좋다가 뭐 이런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치평론가를 하시다가 정치평론가가 조금 뭐 저는 그때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가 뭐 이러다 저러다 박근혜 쪽에 뭘 하다가 지금 이 극우 유튜버가 돼가지고 극우 유튜브 극우 코인으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목한 시절에 운동권 하다가 지금 계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떼돈을 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간판 나오면 한 20년이나 30년 살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최소니까 뭐 얼마가 무기징역이 선고 최소는 아닙니다. 양형은 있어요. 양형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20, 30년 살다가 나와서 그거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어제 이미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유튜브 화면으로 패러디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밈이 직접 그냥 하면 네. 되겠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